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는 무조건 내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 세계가 안 들어가진 분들은 나중에 사업의 확장으로 다 부인당해. 청년 창업이. 나중에 부가세 추징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내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본인 시간에 본인 좀 쉬시면서 어차피 건보료도 깎아지고 세금도 50% 감면되고. 회사님 현무천재 떠서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조회수 수익 혹시 이렇게 받아보셨어요? 제가 지금 1년 했는데 성우사님이 담당하시는 고객분들이 진짜 다양하신데만 그중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분들 되게 많이 담당하시잖아요. 사실. 키워드 좀 몇 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자 내기 전에 와야 된다. 사업자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에 대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는 무조건 내야 돼요. 무조건. 단 1%의 뭐 여지도 없이 무조건 내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모든 크리에이터가 처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도 없겠죠. 그럼 사업자 안 내도 되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들을 지금부터 모아놔줘야 돼요.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를 가정해볼게요. 전 들어가는 돈이 없죠, 앞으로는. 하지만 초반에 제가 컴퓨터 사고 카메라 사고 이런 거는 처음에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용 처리를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비용 처리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내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모든 지출들을 비용 처리해 놓는 거예요. 그걸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결손금 10년간 보존이 돼요. 그럼 미리 사업자에 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가능 뭐 2천만 원, 4천만 원, 1억 얘기하는데 그런 기준은 세법에 전혀 없어요. 서비스업 같은 게 2,400만 원, 정보통신업은 3,600만 원, 매출액 이 미만이신 분들은 과세관청에서 대략 한 80%를 경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매출액을 말해도 되는데 근데 그 이상 뭐 1억 뭐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언급할 가치가 없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낼 때 이제 중요한 거 업종을 그냥 3개를 받고 시작해야 돼요. 3개를.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뭐 1인 미디어 창작자를 그냥 미디어 창작자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건 너무나 이제 유명해진 얘기니까 이건 외우시면 돼요. 미디어 창작자 하다 보면 나중에 광고 받겠죠. 광고 대행업 하다 보면 물건 팔 수 있죠. 도소매. 이거 3개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줘야 돼요. 처음에 3개가 안 들어가진 분들은 나중에 사업의 확장으로 다 부인당해. 청년 창업이. 처음에 미디어 창작자 냈다가 이제 인기 많아지니까 광고도 받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익이 나중에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창업 감면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3개가 세팅이 싹 들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면세나 이런 걸 위해서 1인 미디어를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성장하거나 청년 창업을 위해서 무조건 사실 미디어 콘텐츠로 하는 게 그쵸. 그리고 면세랑 과세 뭐가 좋아 보이세요? 딱 봤을 때. 면세가. 그쵸. 면세는 크리에이터가 좋은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면세라는 거는 부가세를 낼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크리에이터는 일단 구글 애드센스 외화로 받죠. 영세율이 영세율. 부가세가 안 나와요. 그 나중에 광고 받아요. 광고는 다 사업자한테 받는 거잖아요. 사업자는 부가세 주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 어차피 공제받을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 납부가 전혀 부담이 안 돼. 더 돈 받는 거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면세로 낼 필요가 전혀 없다. 물적 시설이 없어서 면세로 된다. 물적 시설을 만들어야죠. 요새 많잖아요. 공유 오피스 많잖아요. 그게 뭐 문제가 된다는 건 이용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만들어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과세로 만들어줘야 돼. 간이가세제가 좋은 점은 어디가 좋냐면은 내 매출처가 B2B가 아니고 B2C 고객들 대상, 일반 개인들 대상, 음식점 대표적으로 그런 데는 간이가세제 유지하는 게 좋은데 내 거래처가 회사들이다 하면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업자 3개에다 일반과세자 그냥 무조건 내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세무사님이랑 같이 하면 좋지만 또 그게 아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어떤 걸 준비하고 그런 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용 카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꼭 은행에서 받은 비즈니스 카드만 사업용 카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 중에 마일리지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등록해 놓으면 사업용 카드가 돼요. 카드 쪽은 회색깔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흰색은 경비 처리가 되는 거, 검정색은 안 되는 거. 근데 그 애매한 회색 지대가 있어요. 그 애매한 회색 지대는 방송에서 말하기 좀 어렵다. 하지만 이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도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뷰티 유튜버 분들, 하울 영상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런 예시를 들어요. 우리 연예인이 광고를 받으려면 품위 유지가 필요하죠. 옷도 좋은 거 입고 피부 관리도 받아야 되고 가방도 좋은 거 들어야 되고 이거 싹 다 경비 처리 부인당했어요. 그럼 여기 부인당했는데 크리에이터 분이 될까요? 안 되죠.
유튜브나 틱톡 같은 SNS들이 외국의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미세는 열리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된다. 영세율은 부가세가 곱하기 0이라는 거지 수익 금액은 꼭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외화 관리가 얼마나 타이트한데요. 그 틱톡은 좀 애매하다. 틱톡은 페이코로 돈을 받거든요. 그게 지금 영세율 요건이 안 된다. 근데 돈을 외화로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팁은 페이오니아를 만들어야 돼요. 페이오니아라고 미국 계좌 있거든요. 거기 설립해서 그걸 받은 영세율 요건이 돼요. 틱톡 하시는 분들 외화 받는다고 다 영세율 신고했다가 나중에 부가세 추징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내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오니아로 바꿔줘야 돼요. 크리에이터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직업분들과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 분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굳이 혼자 편집하거나 혼자 기획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웃소싱 맡겨요. 그냥 50% 세금 감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세금을 한번 맞아보면 알겠지만 최대한 아웃소싱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인 시간에 본인 좀 쉬시면서 어차피 건보료도 깎아지고 세금도 50% 감면되고 애매하신 분은 청년창업 들어가면 그 감면받은 세금은 어디 미국 채권에다 어디 넣어놔라.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그거 나중에 5년 지나면 그거 쓰셔라. 5년 동안 배당받고 그 전까지는 언제 그 금액이 토해낼지 몰라요. 지금 시국에는. 제가 유튜버를 평소에 진짜 많이 보는데 돈 어느 정도 벌었다 하면 그 외제차를 사가지고 그걸 한 영상을 올리거나 하더라고요. 근데 렌트나 리스가 좀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랑 오래됐으면은 방법이 낫다고 생각 안 하실 텐데. 일시, 할부, 리스, 렌트 4가지가 있죠. 전부 다 똑같아요. 세금 처리는. 어떤 거는 또 자산에 또 안 들어가서 건보료가 또 안 올라가거나 아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 내가 예전에는 자차 취득하면 재산이 잡혀서 건보료가 올라가는데 지금 또 개정이 돼서 괜찮아요. 내가 현금이 많다 그럼 자차가 제일 낫죠. 일시불 이자 비용 안 나가는 거니까. 나는 뭔가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매달 돈이 조금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렌트나 리스, 할부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보통 렌트는 큰 회사들에서 여러 명이 타는 영업용 차가 아니면 굳이 렌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보험료가 높아서 렌트카 보험료가. 그 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 대출 받는 거거든요. 나중에 뭔가 부동산 취득할 때 대출 한도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는 다 똑같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그 팁처럼 이런 좀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특히 어리신 분들 중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말고 그냥 국가가 좀 만들어준 상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이런 건 그냥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5만 원도 괜찮아요. 20만 원 정도 무조건 가입을 해요. 내가 들어가는 경비가 100% 경비 처리가 돼요. 30%면 30% 이자 받는 건 똑같은 효과죠. 30%가 세금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돈들을 뭔가 좀 국가가 만들어준 금융상품들을 좀 활용을 하자. 물론 적금 같은 경우는 조금 상품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적금도 하고 뭐 노란우산도 하고 IRP도 하고 미국 주식도 좀 하고 조금씩 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자의 생애 주기가 있어요. 다 개인 사업자 냈다가 정보통신 나오면 성실신고 되고 뭐 그리고 뭐 법인 전환하고 이렇게 있는데 크리에이터 분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매출액 자체가 수익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매출액이 1억인데 순이익이 1억이면 세금이 35%거든요. 꽤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대한 감면 요건을 보는데 그 감면이 불안하다. 그리고 감면 받아도 건보료를 똑같이 내야 되거든요. 건보료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법인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봐도 돼요. 괜히 청년 창업만 불안하게 받지 마시고 법인 전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할 수 있다. 또 이런 거 관련해서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몇십만부터 뭐 1000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생애 주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오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선생님도 풀무천재 서성우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조회수 수익 혹시 이렇게 받아보셨어요? 제가 지금 1년 했는데 14달러 정도. 돈도 못 빼, 심지어 14달러는. 하지만 저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들어가는 비용들이 저는 경비 처리가 되죠. 세금이 줄어요. 세금 주는 효과가 더 크다. 저는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돈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다. 지금 1년을 했는데 14달러 받았으면 이거 뭐